안녕하십니까. 조갑채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채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3월 12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얼어붙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내놓는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여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주 앞다투어서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또 무책임합니다. 또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이해찬 대표는 급기야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식의 이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협박에 가까운 이런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현금을 아주 무분별하게 뿌리는 이런 대책들만 쏟아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세금, 예산을 자신들의 용돈 주머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집권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글쎄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자, 올해 정부는 512조가 넘는 그야말로 초초초 슈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분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죠. 자, 그리고 512조 예산 안에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러한 예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 안에서 먼저 그 돈을 쓰고 그래도 모자라고 더 추가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그때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무턱대고 여론에 떠밀려서 지난 5일 날 그것도 11조 7천억 원이라는 아주 슈퍼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일단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날 갑자기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아주 부랴부랴 급하게 이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자, 얼마나 급하게 내놨는지 방역에 들어가는 예산 2조 3천억 원보다 상품권을 그냥 무턱대고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이 3조 원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40만 원이 지급이 된다든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또다시 상품권, 쿠폰이 지급되는 이런 중복 편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안 곳곳이 뭔가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감으로 짜여진 이러한 날림 예산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이 11조 7천억 원도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더 늘려달라, 늘려주지 않으면 경제부총리 해임하겠다, 아주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해찬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라는 게 긴급하고 위기 상황에 쓰라고 있는 건데 기재부 담당관들이 부채 걱정이나 하고 있다. 부채는 뒤에 가서 챙기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재정을 확장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대구 경북에 빨리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부채 걱정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나 무책임하죠. 우리가 가정 살림에 있어서도 만약에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가 현금 없으면 신용카드 긁으면 되지, 현금 없으면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구마구
돈을 쓴다라고 하면 그 가정 살림이 나겠습니까? 어렵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지금 들어오는 세수가 지난달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6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지금 나가는 금액만 안 그래도 지금 512조가 넘는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 여기에서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쓰겠다라는 발상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부채 비율,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에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6%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그 11조 7천억 원 추경까지 더해지면 이 부채 비율은 단번에 40%를 넘어서 4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년 뒤인 2023년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7.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난해 731조였던 이 국가 채무는 2023년도가 되면은 1000조가 넘습니다. 1071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자,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 써야죠. 자,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그리고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을 취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드라마틱한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연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세금 감면입니다. 자, 법인세를 사실상 내렸는데 더 내리겠다. 그리고 개인에게 부과하는 급여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득세죠. 이 소득세를 아예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그냥 조건 없이 나눠주기 식의 이런 대책보다는 훨씬 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많습니다. 신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대책, 또 이자를 일정 기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도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권 인사들이 내놓는 대책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했던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다 지급하자라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5,100만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51조 원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 때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시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51조 원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조에서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죠. 이거야말로 지금 그대로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죠. 소득을 주면 그 소득으로 막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너무나 단순 무식한 주장입니다.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금 올해 첫 달부터 세수가 지난해 대비 6천억이나 줄어든 상태인데 이 100만 원을 줬다 해서 그게 내 투자로 이어져서 더 많은 세금이 거칠 것이다. 이런 정말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51조라는 재원을 조달할 방법, 빚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이미 정부가 빚을 내기로 한 돈이 70조가 넘는데 여기에 51조가 더해지면 120조가 넘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소비로 다 연결될 것이다.
네, 아주 착각이죠, 착각.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 최장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이용자가 급증해가지고 지난달 2월 이 실업급여로 나간 금액이 8천억 원을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뭐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은 즉 다른 제도를 통해서 또 이미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뭐 수당, 다 세금으로 나가는 이런 수당들이 이미 많다라는 것이죠. 포화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정말 무능하고 너무나 허술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정말 이 있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죠. 이것은 기재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일단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러한 계층부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이 예산 집행을 더 정교하게 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